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기가 많이 탁한 상황인데요. 내일도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큰 추위는 없겠지만 대기가 정체돼 있는 데다가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내일도 공기질이 나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효습도가 상당히 낮은 상황인데요. 특히 강원도 영동 지방은 내일 다시 강풍특보가 내려질 만큼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불조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모레는 반짝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 지방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추위가 더 심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적응 잘 하셔야겠습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구름이 전반적으로 많았습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전북 익산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확장하는 이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따라서 오전 중에는 다소 흐린 날씨를 보이겠지만 오후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또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일부 서해안 지방은 오후에 충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호남과 제주 지방으로 약하게 눈발이 조금 날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11도, 서울이 영하 6도, 청주와 대전 영하 5도 선을 보이겠고요. 북한의 경우는 강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 평양도 영하 10도로 많이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는 살짝 떨어지겠고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유입이 되겠습니다. 서울은 0도에 머물겠고요. 대구는 5도, 부산은 8도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북한은 오늘과 비슷해서 평양은 영하 4도, 함흥지방은 0도에 머물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살펴보시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먼 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해지겠고 물결도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따라서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상정보에 귀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큰 추위는 없었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가 많이 답답했었습니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날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가 1년 중에 가장 춥다는 소환절기였는데요. 다행히 큰 추위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 지방이 평년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자세한 기상특보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파는 많이 꺾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경기 북부나 강원도 영서, 충청북도 북부와 경상북도 북부 일부 지방에는 한파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또 대기가 상당히 메말라 있는데요. 일부 호남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는 건조주의보와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일부 서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의 실효습도가 40% 이하에 머물러 있고요. 특히 동해안 지방은 25% 안팎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오늘 1시 12분경에는 문경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감지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1시 40분경에는 포항에서 규모 1.5의 약한 지진이 감지되기도 했었습니다. 원래 겨울철이 다른 계절보다는 강수량이 적은 시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특히 동해안 지방은 지난달 13일이었죠. 건조주의보가 먼저 내려졌는데요. 오늘까지 강원도는 벌써 26일째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눈이나 비가 내려준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 어떨 때 겨울철 눈비가 내리려면 기상 조건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그 눈비가 내리는 기압 배치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바람한 쪽에서 그 기압골이 만들어져서 남동진에서 우리나라를 갖다 통과해 나가는 경우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과해 나가는 기압계가 좀 약했어요. 약하다 보니까 강원도 쪽, 특히 동해안 쪽은 거의 눈비가 내리질 못했고요. 자, 이제 이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하면서 지형적인 눈비가 내리는 경우도 실제로 북서쪽에서 강하게 확장해 올 때는 호남 서해안이라든가 제주도가 눈비가 내립니다.
근데 강원도 쪽 동해안이 그 눈비가 내리려면은 이 고기압이 동쪽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동풍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럼 동해안 쪽으로 많은 눈비가 내리는데 아직까지 올해는 이런 기압 배치가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동중국해에서 이제 동북동진에서 올라오는 기압골인데 이 기압골도 올해는 거의 못 올라왔어요. 거의 제주도 멀리 남쪽 해상으로 지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하고 남해안 쪽만 아주 약하게 비가 내렸지 전국적으로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군요. 지난주에는 제주와 일부 남해안을 제외하고는 비나 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강수량이 작년과 평년과 비교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난주에는 거의 전국적으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제주나 남해안 쪽으로만 뭐 약하게 비가 내렸는데 지난주 지역별 강수량을 보면 눈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던 작년보다도 강수량이 1에서 한 2mm가 적었고요. 평년보다는 4에서 5mm 정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이 연중 가장 눈비가 적게 내리는 계절이기 때문에 아직 뭐 봄 농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작년 이맘때 겨울 가뭄이 워낙 심해서 봄 영농철에 농민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강우량이 작년보다 오히려 적다고 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다행히 봄 농사에는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고 하니 다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최근 2달 동안의 도별 강수량과 전국 저수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가 건조해진 최근 2달 동안의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평균은 78mm로 평년 대비 113%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뭄을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도별 강수량을 봐도 대부분 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평년보다 웃돌고 있습니다. 다만 전북과 제주가 평년 대비 75%, 87%에 그쳤습니다. 전국 저수율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1월 5일을 기준으로 전국 저수율은 87.6%로 평년 대비 125.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개 도 중 충남의 저수율이 95.8%로 가장 높고 전남의 저수율이 78.7%로 가장 낮지만 도별 저수율은 모두 평년치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최근 2달 동안의 강수량이 75%에 그친 전라북도 지방도 저수율은 평년 대비 127%로 양호한 상황입니다. 네, 최근 2달 동안의 전라북도의 강수량이 평년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누적 강수량은 평년치를 충분히 웃돌고 있어서 다행인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전라북도의 주요 저수지 현황과 함께 해당 지역별 내일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는 강수량은 적었고 날씨는 무척 추웠습니다. 세밑 한파가 새해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는 뭐 아주 강력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전국의 수온주가 아주 뚝 떨어졌었는데요. 먼저 이제 서울, 경기도, 강원도 지역의 날씨를 보면은 지난주 평균 기온이 영하 4.6도로 작년보다는 2.5도 낮았고요. 평년보다도 2.2도 낮은 혹한의 날씨를 보였습니다. 다음에 충청 지역인데요. 충청도 지역도 강력한 한파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평균 기온이 영하 3.9도로 작년보다 2.8도가 낮았고요. 평년보다도 1.8도가 낮은 혹한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상, 전라, 제주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포함된 남부지방도 지난주 평균 기온은 영상 0.6도로 아주 매우 추웠던 작년보다는 2도, 평년보다 1.3도가 낮은 맹추위를 보였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한파가 찾아오다 보니까 올해 겨울이 예년보다 훨씬 더 추워지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번 겨울 추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올 겨울 들어서 강력한 한파가 이제 2번이 내려왔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림을 보면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올겨울 들어서 가장 먼저 한파가 내려왔던 것이 12월 7일입니다. 12월 7일 날 내려와서 12월 15일까지 지속이 됐는데 9일 동안 한파가 지속됐는데 가장 많이 기온이 내려갔던 것이 12월 9일로 영하 11.8도까지 내려갔고요. 이 한파가 물러나가면서 12월 15일부터 23일까지 8일 동안 상당히 따뜻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한파가 다시 들어온 게 12월 26일부터 1월 3일까지였죠. 이때도 9일 동안 한파가 지속됐는데 실제 12월 28일은 영하 14.4도까지 아주 많이 내려갔는데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아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 춥고 따뜻하고 축구가 주기적으로 내려오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3한 4온 형태가 아니고 지금 보면 9한 8온, 8온 9한 이런 식으로 아주 굉장히 불규칙적인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에 이 기온의 진폭이 상당히 크다는 그런 특징을 올 한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파가 몰아쳤던 지난주와는 달리 어제는 1년 중 가장 춥다는 소환절기였는데요. 그래도 큰 추위는 없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런 큰 추위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요. 센터장님, 이번 주 날씨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에는 뭐 수요일에 아주 반짝 한판이 있겠지만은 그 위에는 평년보다 좀 따뜻한 날씨가 되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대륙성 고기압이 확장하는 내일과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러나 충남 서해안 지역은 내일 흐린 날씨가 예상이 되고요. 호남 서해안과 제주 지역으로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부터 금요일은 남쪽으로 지나가는 기압골 가장자리에 놓이면서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흐린 날씨가 되겠고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제주 지역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흐리고 눈비가 예상이 됩니다. 주말인 토요일은 전국적으로 다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정말 전국적으로 대기가 상당히 건조한 상태인데요. 이럴 때 눈비라도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에도 건조한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반갑지 않은 손님, 미세먼지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의 대기질 상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번 주는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미세먼지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지금 미세먼지가 나빴는데 내일 오전까지는 좀 나쁠 것으로 보여요. 제가 표를 갖다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과 이번 주 대기질 예보를 보면은 일단 내일 아침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이제 곳에 따라 좀 나쁘겠지만 하루 종일 평균으로 본다면 내일과 모레는 국내 대기 흐름이 대체로 원활한 모습을 보이고요. 토요일까지. 그다음에 정체되고 축적되는 대기 오염 물질이 양이 많지 않아서 전국이 보통 단계를 보이겠고요. 목요일과 금일은 전반적으로 이 대기가 정체되면서 한때 나쁨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미세먼지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은 미세먼지보다는 차라리 추운 게 낫다라는 말씀 많이들 하십니다. 그만큼 미세먼지 때문에 괴롭다는 의미이기도 할 텐데요. 최근 겨울 날씨에 관련된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지구 온난화로 겨울철 평균 기온은 올라가는 반면에 혹한 일수는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최근에 나온 거죠. 서울대학교 허창해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인데, 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 기온은 평균적으로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갑작스러운 한파, 이런 것들은 세기 말까지 가더라도 줄어들지 않는다. 지금 현재 기상청이 발표한 거 보면은 그 겨울에 우리나라가 그 발생하는 혹한 일수가 한 10일 정도가 되는데 세기 말에 가도 거의 비슷한 발생 일수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더 추운 날은 있을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말씀만 들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겨울철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반면에 한파 일수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겨울에 이 한파를 가져오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북극 진동입니다. NAO라고 그러는데 북극 진동은 북극에 존재하는 차가운 공기의 소용돌이가 수십일 또는 수십 년을 주기로 강약을 되풀이하는 현상인데요. 이 북극 진동이 변하면 북극의 찬 기운이 위도가 낮은 한반도 부근까지 내려오면서 한파를 가져오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열대 지역의 기상현상으로 엘니뇨와 열대 지역 대기의 순환 패턴인 매든줄리언 진동의 현상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기록적인 이상기후를 만들어주는데, 자, 이제 엘니뇨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동태평양 해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으로 엘니뇨가 발생하면 우리나라 겨울은 따뜻한 경향을 보입니다. 근데 이제 매든줄리언 진동은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열대 지역의 대륙권 하층 대기에서 상승기를 일으키는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강한 대립성 구름이 생성됐을 때 서쪽에서 동쪽으로 아주 강하게 이동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파동인데, 자, 엘니뇨가 강해지면 우리나라 겨울은 따뜻해지지만 매든 질련 진동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동이 정체되면 오히려 동아시아 지역의 대기 순환이 약해지면서 극지방에서 중위도 지방으로 찬 공기가 내려오게 되고 오히려 혹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허창희 교수 연구팀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엘니뇨 때문에 겨울철 평균 기온은 올라가긴 하겠지만 동아시아 대기 순환이 약해지면서 오히려 북극 지방의 찬 공기가 중위도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한파가 지속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직도 한파특보가 남아있는 경기 북부와 강원도 지방의 시군별 자세한 날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앞서 지구온난화로 겨울철 평균 기온은 올라가겠지만 오히려 한파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가 이어지게 되면요, 아무래도 노약자나 취약계층은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행정안전부에서 2017년 11월에 한파 위험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그 조사한 걸 보니까 한파 일수가 길은 지역, 또 이 노령화가 심한 지역이 있죠.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한파 위험지수가 상당히 높다. 이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네, 실제로 한파 때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요, 고령자,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 등 인구 구조적으로도 취약한 곳에서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지원과 대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 겨울부터는 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겨울부터 이제 폭염과 더불어 한파로 인한 재난도 정부에서 자연 재난금을 갖다가 지급하게 되는데, 인명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하죠. 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보건복지부가 이제 질병관리본부의 그 사망자 수가 최근 5년 동안 한랭 질환자 발생 추이를 갖다 나타낸 것인데요. 2014년 이후 해마다 450명 가량의 한랭 질환자가 발생하다가 2017년에 632명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한랭 진화로 사망한 사람도 66명이나 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번 겨울부터 한파 인명피해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데요. 사망자는 최대 1,000만 원, 부상자는 1에서 7등급에 따라서 최대 500만 원, 8에서 14등급은 최대 25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네, 최근 5년간 한랭 질환자 수가 2,200명이 넘고 또 사망자 수는 66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 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요, 본인이나 가족이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또는 시군 구청에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한파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됐다면 꼭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방기성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챙기셔야겠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유입되면서 모레는 반짝 강추위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영농가 날씨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